분명히 그 배관이 새는 데가 없는데 계속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요. 천장 올라가서 여기 보면은 벽에 물이 고여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방수가 깨진 것 같진 않아. 안녕하세요, 미쿠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저번에 인테리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근데 그런 얘기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좀 조잡스러운 얘기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번에도 정말 조잡스러운 얘기 좀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이 식당을 하다 보면 이제 누수 문제가 되게 심각해요. 물을 안 새는 식당이 거의 없죠. 한 5년 이상 되면은 누수가 많이 되는데, 그 누수 잡을 때 어떻게 하는지, 물론 누수 전문가가 오면 좋겠죠. 근데 이 사람들 일단 오면 10만 원이 넘어가요. 15만 원인가? 한번 누수 업체를 불러가지고 진단해달라 하면 15만 원입니다. 그래서 관리실에서도 누가 일단 물이 새는지 확인을 하기 전에 그냥 추정을 해서 가장 물이 셀 것 같은 사람한테 얘기를 해요. 물 새는 거 사람 불러라. 애매한 경우에는 이제 자기네가 부르는데, 부르면 무조건 돈 나오니까. 저도 이제 그래서 매장에서 물이 샌 적이 뭐 한두 번은 아니죠. 물 뭐 여러 번 새봤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그 방수가 물 새는 거 찾는 업체들, 방수업체라고 해야 되나? 방수업체들 부르지 않고 일단 내가 뭐 자가진단하는 법, 밑에 집에서 물 샌다고 하거나 그 홀에 물이 새거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자가진단하는 법을 오늘 좀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아마 좀 팁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간단하게 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찾을 수 있는 경우가 제가 볼 때는 60%, 70%? 70%는 이제 그 원인만 찾으면 간단하게 제거할 수 있거든요. 괜히 사람 불러가지고 돈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자, 첫 번째는요, 물이 샌다 그러면 일단 물을 모두 잠그세요. 그 다음에 그 계량기가 이제 구석에 처박혀 있잖아요. 그러면 후라시를 대고, 아니면 핸드폰 후라시를 대고, 그 미세한 계량기가 아주 물이 그냥 쫄쫄쫄 새도 계량기가 돌아가요. 아주 천천히. 물이 똑똑똑 새도 계량기 돌아갑니다. 그거 아시죠? 모르시나? 계량기를 자세히 보면요, 물이 아주 조그맣게 새도 계량기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물이 한 방울 한 방울 새도 계량기 눈금, 제일 작은 눈금이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는 게 보여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물이 샌다면, 그 계량기가 돌아간다면 그건 물이 어디 새는 겁니다. 그 계량기가 이렇게 조금씩 돌아가서 샌다는 거는 계량기 이후에 어디선가 물이 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수에서 물이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밑에 집 제가 이제 1층이고 지하에서 물이 샌다고, 지하 지붕에서 물이 샌다고 그러면, 이게 딱 돼가지고 냄새를 좀 맡아봐요, 물을. 그러면 냄새가 깨끗한 냄새가 아니고, 약간 쿰쿰하거나 하수 냄새가 살짝 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수에서 새 확률이 되게 높아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그 시멘트에서 걸러진 물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 트렌치라든가 이런 틈새에서 물이 고여서 물이 새잖아요? 그럼 거기에 고였을 때 음식물 찌꺼기 때문에 물이 썩습니다, 그 안에서. 그 냄새가 굉장히 심하게 나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 딱 냄새 맡았을 때 냄새가 심하게 나면 그건 그 하수 문제예요. 거의 대부분 다. 상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어차피 하수 업자를 불러야 되지만 일단 기본적인 진단은 가능한 겁니다. 자, 세 번째. 뭔가 그 다음날 사고가 생겼어요. 물이 새.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그 전날 우리가 어떤 작업을 했는지, 며칠 전까지 어떤 작업을 했는지 추정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기억을 해내야 돼요. 그래서 그 작업에 의해서 새 확률이 되게 높아요. 정수기를 만지거나 수도를 고쳤다거나 이런 데서 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물이 샌다 그러면 며칠 전에, 그 사고가 터지긴 물이 샌 며칠 전에 어떤 작업이 있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거기서 될 원인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지하의 바닥에서 물이 새잖아요. 10종 8구는 바닥에 깨진 방수층에서 물이 새는 확률이 10종 8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찾아내야 되는데, 찾아내는 방법은 그 틈새에 물이 어디서 새는지를 보세요. 그래서 거기서 물이, 예를 들어 트렌치에서 물이 새요. 틈새에서 트렌치가 꿀렁꿀렁 거리면 무조건 거기 이제 물이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물은 어디서 새냐면요, 여기서 물이 트렌치가 샜는데도 물은 저쪽 가서 지하에서 셀 수가 있어요. 밑바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1차로는 지하에서 물이 새면 깨진 곳을 먼저 찾는 겁니다. 거기서 물이 새 확률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거기를 수리를 하는 게 우선입니다. 저도 그 전에 뭐 여러 번 있었죠.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고, 한 번은 이제 물이 하도 새가지고 까봤는데, 이 공사한 새끼들이 이거를 거기다가 우리 공사하면서 폐기물들을 거기다 밑바닥에 채우는 거야. 왜냐면 시멘트가 비싸니까, 이제 채우기 비싸니까 말가닥이라고 하죠. 뭐 폐기물 같은 거, 뭐
그건 이제 건축할 때 왈가닥이라고 하고, 거기 있는 나무라든가 장판 이런 걸 넣는 거야. 그러니 트렌치가 안 움직일 수가 없죠. 트렌치를 드러냈더니 바닥이 완전히 다 그냥 허공인 거예요. 그래서 방수할 때는요, 철저하게 보셔야 돼요. 시멘트 다 채워서 해주는지. 시멘트 다 채워서 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거 뭐 모래로 그냥 어설프게 해놓으면 안 돼요. 폐기물을 넣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스티로폼도 들어가고 종이도 들어가고 장판도 들어가고 나무도 들어가니까 나중에 방수층에 이게 나무나 이런 것들이 수축하거나 썩으면서 방수층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는 폐기물들을 안 넣는 게 좋아요. 폐기물들을 못 넣게 일단 얘기하셔야 돼요. 그런 업체들 되게 많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희 밑에 지금 1층에 노래방이 있거든요. 그 노래방에서 물이 자주 새요. 근데 지금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저희 집은 여기 있고 옆에 곱창집이 있는데 노래방에서 지금도 물이 샌다고 가끔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1층에 있는 배수를 없애버렸어요. 그럼 전 배수 어떻게 하냐면요, 펌프를 달아서 2층으로 올려버렸어요. 그냥 아예 밖으로 뺄 수가 없어가지고. 왜냐하면 1층에서는 조리를 잘 안 하거든요. 조리 거의 안 해요. 그냥 컵만 닦는 정도인데, 왜냐면 2층에서 음식이 1층으로 내려오니까 1층에서 이렇게 컵을 닦아서 그런 컵만 닦는 일을 하기 때문에 물이 더럽지 않기 때문에 그냥 모터를 달아가지고 물을 2층으로 올려서 배수를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있거든요. 배수를 전혀 할 수 없는 경우는 그 방법도 쓸 수 있어요. 이 펌프를 달아서 물을 이동시키는 거죠, 딴 데로. 근데 이제 음식물이 많은 곳은 어렵고, 그냥 카페 같은 경우에 배수를 못할 경우가 생길 때는 그 펌프로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펌프를 올렸는데 그래도 밑에서 물이 샌다고 올라와요. 그러면 저희는 아닐 가능성이 높죠. 왜냐? 상수에서 물이 새지 않기 때문에. 상수 아니면 하수인데 상수는 물이 새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수인데 하수는 안 쓰고 있으니까 저희 집은 아니고. 근데 곱창집에서 물을 쓰는데 곱창집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바닥에 물을 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곱창집에 대한 그런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물이 안 샌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래방 사장은 어디서 물이 새냐고 하겠죠. 일단 저희는 책임이 없는데, 그 전에 저희 집에서 물이 샜을 때 어떻게 처리해 주냐면요, 사실은 거기도 일단은 이제 노래방이니까 영업에 지장을 준 적이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제가 과도하게 보험료를 타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사기친 게 아니라 그 집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게 영업적인 보상까지 다 해줬어요. 어떻게 해줬냐면 보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음식물 배상 보험을 들면요, 그 물이 샌 거에 대한 보상, 그 밑에 피해를 입으면 그거를 청구해가지고 보상을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집에서 그 한 사건으로는 한 번밖에 처리가 안 돼요. 2번, 3번씩은 처리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 돈 들여가지고 처리해줄 필요 없어요. 음식물 배상 보험이 들어갔다면 그거를 처리해줄 수가 있습니다. 6번째 거는 경험이 많으신 분들만 알 수 있는 건데, 분명히 그 배관이 새는 데가 없는데 계속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요. 천장이 한 번 있고, 천장을 한번 마감을 했겠죠. 천장을 마감하고 그 위에 시멘트 천장이 있겠죠. 여기 이제 천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기서 물이 천장에 올라가서 보면은 벽에 물이 고여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방수가 깨진 것 같지는 않아. 그럼 왜 그러냐? 위에서 봤더니 방수가 깨진 것 같지도 않아. 물 새는 데도 없어. 물도 안 써. 왜 그러냐면요, 에어컨의 물이라든가 제빙기의 물이 그 배관으로 타고 내려가는 그 배관에 꼽아놓은 거죠. 근데 여름이지, 여름. 겨울은 아니고요. 여름에 그러면 이게 결빙이 생겨요, 거기에. 그 물이 너무 차가워가지고 결빙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거기 물이 고여서 우리 지붕 쪽으로 물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결하냐면, 거기다가 그냥 이만한 물통 하나 받쳐두세요. 받쳐두면 여름만 되기 때문에 그 물량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다가 그냥 떨어지고 좀 이따 증발하고 하기 때문에 물이 고이질 않아요. 그렇게 처리하시면 윗집하고 싸울 일 없이, 또 아랫집하고 싸울 일 없이 그 정도는 처리가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제빙기에 물을 펌프를 받아놓거나 또 어디다 받아놓을 수는 없잖아요. 펌프 연결해서 할 수는 없어요. 거기다 해놓되 그 집에 처리해준다고 피해준 집에 가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지붕에다 그릇을 올려놓는 거죠. 받쳐놔가지고 물이 떨어지게끔 하시면 그런 문제는 그냥 한 번에 해결됩니다. 아니면 거기다가 이제 배관에다가 이제 이렇게 보온막을 좀 이렇게 보온을 해주는 거죠. 그 결빙 매장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이제 비일비재하게 봅니다. 이렇게 다 찾아봤는데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사람 불러야 돼요. 그 사람 불러서 하셔야 되고요. 이제 제가 이게 오늘 말씀드린 거는 사람을 안 부리고 해결책이 아니라 일단 내가 알고 있어야죠. 알고 있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물이 대부분 아주 복잡한 데서 새지는 않아요. 아주 간단한데 어제 내가 뭔가 저질른 일에서 새거나 아주 간단한 데서 새기 때문에 제일 사용한 많이 움직인 곳에서 주로 새요. 예를 들어서 수도꼭지를 이제 잘 연결을 못해, 어제 수도꼭지를 새로 달았는데 다음날 지하에 물이 샌다. 다음날 물이 샌다. 그럼 수도꼭지 이음새도 물 똑똑똑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여자 사장님들은 그거 모르니까 근데 사람 부르겠죠? 그럼 그 사람들은 그거 한번 쪼여주고 10만원 받아가는 거예요. 5만원에 10만원 받아가겠죠. 그런 일들이 어쨌든 비용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아신다면 가게에 도움이 되겠죠. 자, 오늘은 방수에 대한 얘기 말씀드렸고요. 작아도 여러분들한테 되게 도움된 얘기들 제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